여러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모순적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한쪽으로는 이란을 향해 2, 3주 안에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종전이 가깝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폭등했다가 다시 3% 가까이 급락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트럼프가 왜 이 전쟁을 적당히 유지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셰일 오일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완성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없어도 미국은 끄떡없지만 한국, 일본, 유럽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석유를 사거나 직접 해협을 지키라고 압박하며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패권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단순히 석유, 즉 에너지에서 데이터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AI 기업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끝판왕, 미국 정부가 집착하고 적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뉴스에 휘둘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개미 투자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이름, 영화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신다면 익숙하실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비한 구슬에서 이름을 따왔죠. 창업자 피터 틸은 9.11 테러 이후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왜 테러를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노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CIA의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이 초기 자금을 대면서 팔란티어는 탄생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위치를 추적하는 데 기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러시아군의 공격 패턴을 정확히 예측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팔란티어 간부들은 이를 역사상 최초로 AI가 주도한 대규모 전투작전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AI가 돕는 수준이 아니라 공습 시작 단 60초 만에 이란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하루 만에 1000개의 표적을 찾아내 폭격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수천 명의 분석관이 며칠씩 걸려 하던 일을 이제는 단 20명이 몇 분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AI 두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기술력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왜 팔란티어의 주가는 역대급 실적 발표 후에도 10% 이상 조정을 받으며 거품 논란에 시달리는 걸까요?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즉 PSR이 1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은 단순한 질투일까요? 아니면 붕괴의 전조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중 미군의 오폭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17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배후에 팔란티어에 AI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엠네스티는 팔란티어를 전쟁 범죄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AI가 10년 전 낡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를 적기지로 지목했고, 인간의 검증 과정이 생략된 채 미사일 버튼이 눌러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서, 즉 DOGE가 팔란티어와 손잡고 미국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려 한다는 소문은 팔란티어를 빅브라더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윤리적 파멸, 그리고 거품 논란과 국가 운영체제 장악이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팔란티어. 과연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감시하는 괴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이제 그 파괴적인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팔란티어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장에서의 활약상을 보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주가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조정을 받으며 140달러 선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회의론자들은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거품론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즉 PSR은 한때 100배를 넘겼습니다. 이는 1년 동안 번 돈의 100배를 미래 가치로 미리 땡겨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인데,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AI 대장주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친 것도 바로 이러한 고평가 논란 때문입니다. 또한 윤리적 리스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건으로 17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자 국제 엠니스티와 인터폴은 팔란티어를 전쟁 범죄 기업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엔스로픽이 살상 무기 시스템의 자사 AI 사용을 거절하며 인류애적인 기업 이미지를 가져간 반면 그 공백을 메우며 미군과 손잡은 팔란티어는 이른바 독박을 쓰게 된 형국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기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챗GPT 구독수 사태와 같은 대중적 반발이 팔란티어의 센티멘트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주가 변동성만 보고 팔란티어의 끝을 논하는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왜 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면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세 가지 핵심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운영체제, 즉 OS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데이터에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탱크 한 대를 포착했을 때 주변 기상 데이터, 보급로 상태, 과거 작전 패턴을 연결해 이 탱크가 공격용인지 훈련용인지 실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혈관과 같은 운영체제가 미군과 나토 연합군 전체에 깔리게 되면 나중에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도 교체 비용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경로 의존성, 즉 락인이 발생합니다. 아이폰 생태계에 갇히면 갤럭시로 넘어가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 대상이 국가 안보와 국방인 것입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천문학적인 구독료, 즉 ARR이 발생하는 절대 지지 않는 수익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모노소니적 시장 지배력입니다. 시장에 대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글, IBM, MS 등 수많은 빅테크가 전쟁과 국방 AI 시장을 노리지만 정부와 군은 결국 팔란티어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전장에서 피로 검증된 실전 데이터와 의사결정 워크플로우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는 이 독보적인 경쟁 우위가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진짜 힘입니다. 셋째, 정치 권력과의 결탁을 통한 인프라 독점입니다.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계자 중 한 명입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멘토이자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정부 효율화 부서, 즉 도지는 미국 사회보장국과 국세청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려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 거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정보를 팔란티어의 시스템 위에 올리는 전무후무한 데이터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이들이 그저 성장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시 자본주의와 데이터 OS의 지배자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그들의 시스템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으며 이 구조를 이해하는 자만이 다음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팔란티어라는 거대한 설계도가 어떻게 실물 경제와 여러분의 계좌를 움직일지 구체적인 팩트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메이븐 시스템의 정식 무기체계 승격입니다. 과거 메이븐은 실험적인 소프트웨어에 불과했지만 이번 이란 전쟁에서의 압도적 성능을 인정받아 미 국방부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은 단순히 일회성 용역비가 아니라 미 국방 예산에 고정적으로 책정되는 국가 안보 필수 유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황이 오든 전쟁이 끝나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한 팔란티어의 지갑은 쉽게 마르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죠. 둘째, 71%의 확률이 가리키는 지상전의 공포와 기회입니다. 현재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은 미군의 이란 지상전 진입 확률을 71%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전은 데이터 처리가 단발성이지만 수만 명의 보병과 드론이 투입되는 지상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병사들의 바디캠, 소형 정찰 드론, 지상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1초 단위로 분석해야 매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상전이 터지는 순간 전장 데이터 트래픽은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팔란티어의 가치는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셋째, 민간 산업의 현대화 공장으로 변신한 AIP입니다. 군사 기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AIP 콘 9 행사를 통해 전 산업 분야의 혁신 사례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핵연료 농축 기업 센트러스 에너지는
팔란티어를 도입해 원심 분리기 증설 프로젝트의 리스크 파악 기간을 한 달에서 초 단위로 줄였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인 SHIP 프로젝트 역시 팔란티어 OS를 통해 복잡한 공급망과 인력 재배치를 단 몇 분 만에 끝내고 있죠. 알렉스 카프 CEO가 제시한 2035년 고객사 7만 개라는 목표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운영 체제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넷째, 반도체 곡괭이 논리의 완벽한 수혜주의입니다. 팔란티어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AI 모델을 돌릴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막힘없이 처리하기 위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팔란티어라는 엔진을 돌리기 위한 필수 연료입니다. 전쟁의 비극과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거대한 AI 전쟁에 보이지 않는 승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빌려 데이터가 어떻게 물리적 힘과 자본으로 변환되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시험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물론 AI의 오폭으로 인한 윤리적 참사, 빅브라더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이 기업이 오래 안고 가야 할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국가와 기업의 혈관이 되어버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생태계는 거부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팔란티어는 전형적인 장기 투자용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PSR 수치나 하루 이틀의 폭락에 일희일비하며 손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개미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타임라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즉 정부 효율화 부서가 실제 국가 데이터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란 공격 유예가 끝나는 4월 6일 전후의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만약 지상전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다시 패닉에 빠지겠지만 그 패닉의 끝에서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안개는 자욱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의 흐름은 늘 에너지를 거쳐 데이터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에게로 흐릅니다. 팔란티어라는 마법의 구슬이 보여주는 미래가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다음 시나리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팔란티어는 인류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감시하는 괴물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